네, 이번 시간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연금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연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연금을 많이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먼저 보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연금을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형 연금에서 노후 생활을 하시면서 저희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자금이죠. 이걸 저희가 이제 기본형 연금으로 저희가 이제 운용을 하고요. 기본형 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의식주라고 하는 기초 생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운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위험하게 되면 나중에 의식주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확정적인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가형 연금이에요. 의식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문화생활이라든지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연금이 될 텐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운영은 하되 상대적으로 여가형 연금은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인출 금액의 마련 여부를 좀 확인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복지형 연금이에요. 복지형 연금 같은 경우는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위에 두 연금보다는 운용을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좀 뭐 아주 공격적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어떤 뭐 주식에 대한 편입 비율이라든지 걸 좀 늘려서 우리 안정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운영을 하셔도 무리가 없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각 자금의 성격별로 이게 이제 어떤 데 사용할 자금인지 어떤 데 사용할 자금인지를 구분하시고, 그 시기에 이제 그 자금들이 잘 마련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연금이 이제 상속형 연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 이 상속에 대한 대비, 예를 들면 상속세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사망 시까지 되게 장기이기 때문에 운용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제 절세 효과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당하는 적합한 상품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를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좀 마련해 보자는 건데요. 자, 한마디로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금을 무조건 많이 가입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먼저 첫 번째 연금은 종신형으로 가입을 하자는 거죠.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형 연금. 왜냐하면 사망 시까지 의식주는 저희가 해결을 해야 하니까 이 의식주는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도록 종신형으로 가입을 하시고, 두 번째 여가형 연금이죠. 여가형 연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종신으로 가는 것보다는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활동하기가 어려워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왕성하실 때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일정 기간으로 이제 몰아서 저희가 지급해드리는 이런 개념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복지형 연금이라는 거예요. 복지형 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 이런 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시 시점을 너무 지나치게 앞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70에서 75세 정도로 늦추어서 종신형으로 갈 수 있는 연금 형태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지금 개시 시점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개시 시점이 늦어지면 지급되는 연금액이 많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요양병원이나 뭐 실버타운이나 이런 것들은 70세 이후에 고려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그 자금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에 이제 상속에 대비한 상속형 연금,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는 거죠. 거기 보시면 빨간색 이제 선 그래프가 있으세요. 이 선 그래프가 뭐냐면 은퇴 시에 필요한 자금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60세에 은퇴를 하신다고 하면 60세부터 70세까지는 본인의 노후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것들이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요 자금은 많아지다가 70세 이후에 갑자기 좀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연세가 이제 들어가심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이나 쓸 수 있는 여력이 줄기 때문에 필요 자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80세에 갑자기 올라가죠. 이건 왜 올라갈까요? 의료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 의료비 부분이 이제 80세부터 약간 올라갔다가 사망시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요 필요 자금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심플하게 그냥 이런 연금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려요.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 중에 아버님이 3년 정도 치매를 앓으셨고, 그 아버님을 큰형님이 모시다가 큰형수가 이혼 위기에 간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의 큰형수니까 50대 중반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5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 시아버지 치매 수발 3년 들고 이혼을 한 해 만에 한다, 이거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겪어보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치매 부모를 모시다가 자살하는 며느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집에서는 가족회의를 했다고 해요.
가족회의를 해서 그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하셨으니까 요양병원에 이제 모시자라고 결론을 냈는데요. 요양병원을 제 친구가 알아보러 다녔는데 100만 원짜리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더랍니다. 수용소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160만 원 정도짜리 요양병원을 이제 보내고 계신데, 실제로 이 160만 원인데 치매 노인이다 그러면 그렇게 의리의리한 곳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곳이 한 120, 30에서 140, 50, 뭐 5, 60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160만 원을 생각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걷어내서 내야 되잖아요. 다달이. 형제들 간에 제 친구는 삼형제인데요. 그래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제 친구가 막내 동생인데, 삼형제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의의를 다 상했답니다. 그 돈을 걷느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한 3개월쯤 지나서 아버님 면회를 하러 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드실 거 마시는 거 딱 싸놓고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건물에서 아버님이 탁 나오시는데 아버님 너무 건강해지셨더랍니다. 3개월 만에 머리도 좀 검어지시고요. 정신도 좀 돌아오시고 걸음걸이도 되게 좋아지시고 혈색도 좋으시고. 제 친구가 아버님 딱 보고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현실적인 건 어떠냐면 제 친구가 아버님을 딱 보고 잘하면 오래 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랍니다. 이게 뭐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거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건강해지신 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제 아버님 관련돼서 형제들 간의 스트레스 굉장히 심하고요. 또 이제 본인도 자기 부인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님 요양병원에 보내드리고 있는 죄책감도 굉장히 심하고요. 이 친구가 이제 저희들하고 가끔 그 얘기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죄책감이 뭐냐면, 야, 3개월 만에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뭐 저희가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뭐 신경계 질환, 저희가 이제 노인 질병 중에서 가장 좀 안 좋은 질병, 가장 치명적인 걸 2개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치매예요. 치매는 왜 안 좋냐면 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질병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경계 질환인데, 저희가 흔히 말씀하시는 이제 중풍이에요. 중풍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본인의 의식은 너무나 또렷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질병인데, 이 두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고 유가족까지, 그 환자분들의 가족까지 전부 다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을 보내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요양병원에 관련된 비용들이 만약에 미리 준비되지 않는다면 자녀분들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형 연금은 일단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용도로 쓰시고, 다행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좀 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이런 자금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고객님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면 고객님들 중에 아이고 연금 1개 들기도 힘든데 어떻게 4개를 들어요? 뭐 이러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 국민이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순위예요. 전 국민은 일단 기본형 연금은 의식주를 하시기 위한 거니까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여유가 되시면 그 위에 여가형 연금, 여유가 되시면 복지형 연금, 자산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시면 상속형 연금, 이런 식으로 엎어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가시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그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이런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상가를 2개 사시는 거죠. 그 상가에서 이제 100만 원씩 월세 200만 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금 2억 은행에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달이 이자가 나오도록 하면 예금 2억 넣었으니까 한 200만 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입하신 개인연금에서 2분 50만 원씩 100만 원. 그래서 이제 한 500만 원 딱 맞춰서 은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싶은 게 소원이잖아요. 우리 굉장히 정갈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이제 능력 있는 우리 어르신이에요. 이 어르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일어나고요, 유지 보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 연한이 보통 20년에서 30년이니까 60에 새 건물, 새 상가를 사셨더라도 70부터 계속 유지 보수가 일어나요.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게 몇 천만 원의 유지 보수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은 노인분들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예금 2억을 넣으면 옛날에 200만 원 나오던 것이 지금 얼마 나와요? 예금 2억 넣으면 지금 뭐 1년에 한 300 조금 안 될 거예요. 200 한 7, 80, 아무리 만약 금리를 높게 받더라도.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쪼갰을 때 한 달에 20만 원이 안 되는데 그 돈으로는 생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가 2개 갖고 계시고 예금 2억이 있으신데, 이거 나 죽을 때 우리 부인 손에 쥐어주고 죽는다, 이러고 들고 계신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한 달에 뭐 150에서 200 정도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신 이런 이제 부유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젊었을 때 이런 연금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으면 첫째, 부동산처럼 감가상각이나 유지보수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왔겠죠. 두 번째, 우리 예금처럼 금리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위험 없이 우리가 상당하게 확정적인 어떤 생활비 같은 것들을 이제 마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금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금리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에 대한 뭐 내구 연한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좋은 창구로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이해하시고 고객분들에게 많이 좀 추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